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는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곳이 있죠. 바로 이곳 남창입니다. 설아 씨, 네. 요즘 참 날씨가 좋죠. 날씨가 너무 좋죠. 이럴 때 참 여행 가기가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 좋죠, 요즘은. 선생님은 기차 여행 좋아하시나요? 기차 여행. 기차 여행은 우리 세대에게는 기차 여행은 굉장히 옛날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추억 여행 이런 건데 네. 설아 씨는 그런 건 잘 모르죠. 그래도 기차 여행하면 낭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차가 워낙 빨라가지고 옛날 같은 감성적인 여행 이런 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온 이곳에는 그런 감성적인 여행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찻길이 있어요. 어떤 기찻길이 있길래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기찻길은 이제 동해를 타고 가는 기찻길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 한 100여 년 전부터 역사와 문화를 깔고 있는 그런 전통의 기찻길이거든요. 네. 그 기찻길을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남창들이라고 불렸던 남창은 예부터 여유와 인심이 넘쳤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었습니다. 뒤에 깨끗한 물도 흐르고 있고 여기는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가 이제 남창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남창은 이제 조선시대에 창고가 있었다. 곡식의 창고가 있었다고 남창이거든요. 양산 쪽에 서창, 덕화 쪽에 가면 화창, 이런 창고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이 지역에는 그런 창고가 많을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좋다는 거는 곡식이라든지 뭐 해산물이라든지 물산이 풍부하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창고가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교통수단도 좋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교통수단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일제가 이곳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 동남 쪽에 있는 많은 물산들을 자기 본국으로 실어가거나 이렇게 수탈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철도도 깔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남창 지역이 그런 어떤 한 100년 전부터는 굉장히 번창을 했던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울산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 3.1운동, 독립만세운동도 일어났고 또 한국전쟁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좌우 대립, 공산주의, 공산당 이쪽하고의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 때문에 아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있던 사람들조차 오인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한 10수년 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고 대운산 자락에서 그런 사람들이 희생됐던 현장을 다시 발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남창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남창 역사의 중심, 남창역입니다. 이곳을 왕래했던 사람들의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엄청 오래돼 보이는 역사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 한 100여 년 됐어요. 1935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2021년에 저쪽에 보이는 새로운 역사가 들었었죠. 동해선 남창역. 저게 들었으면서 이제 이쪽은 사용을 안 하게 됐고요. 이렇게 보여도 이게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이라고요? 네, 2004년도에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 2002년도에 대단위를 다 보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던 그때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기념할 만하다 해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남창 역사 앞에 서 있지만 이 남창역이라는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18년에 울산에 처음 혁계열차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철도가 들어왔는데 부산하고 이어지는 길은 없었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났는데 1935년에 일제가 부산 부전역부터 경주까지 이어지는 철길을 새로 깔았거든요. 한반도의 동남부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철도를 깔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남창역은 또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가까이 뭐가 있냐면 옹기 있잖아요. 네, 옹기 알죠. 외고산 옹기 마을에서 나오는 수많은 옹기를 여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죠. 또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이 동해남부선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어떤 물류의 중심,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동남쪽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열차로 사용했고, 보부상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길이기도 했고, 덕하 이쪽에는 또 염전의 소금 장수들의 또 길이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로 많이 사용됐어요. 남창역은 100여 년간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었는데요. 특히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만큼 민족의 애환과 순환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일제의 그 수탈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나요? 그렇죠. 저기 보이는 그 남창 역사, 역 건물 자체가 1935년에 지어졌던 게 이제 수탈의 현장의 생생한 증거고, 저 주변으로 해서 창고, 그리고 이 창고를 지키는 일제의 하수인들이 살았던 곳, 이런 것들이 10여 년 전까지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이제는 다 없어졌지만, 그런 것들은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온양, 남창 일대가 조선시대 때는 동남권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였어요. 김해와 온양, 남창, 이곳이 쌀, 곡식, 이건 최고의 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쌀은 뭐 사실은 한양으로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여기에 역을 지어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해서 수탈을 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는 군산, 남쪽 이쪽에는 남창, 굉장한 수탈의 창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특히 아주 질 좋은 해산물들이 풍부했거든요. 네. 이 해산물들도 많이 수탈을 해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산품들은 다 여기에 창고에 보관했다가 수탈을 해갔죠. 남창역은 수탈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어 나르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울산을 찾은 사람들로 늘 붐볐습니다. 1961년, 62년도에 울산의 공업센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인근에 온산공단에 수많은 공장들이 지어졌거든요. 전국에서 팔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울산 드림을 안고 여기 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남창, 온양 이쪽은 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는 앞으로 서울 청량리하고 이어지는 KTX 이음의 정차역으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울까지도 2시간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또 교통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주말이면 남창역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2021년에 여기 동해선 복선 전철이 완공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해 남부선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전철화가 됐죠. 그래서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으로 가는 광역 전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부산권의 많은 사람들이 울산으로 옵니다. 이곳을 통해서 2021년 동해선이 개통됐을 때 4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말이 되면은 장날은 3일, 8일 날 열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어떤 그걸 흥을 더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해서 이 남창의 옹기종기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토요 장터를 열어가지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했거든요. 그럴 만큼 이곳이 이제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권 그리고 저 위쪽에서 포항 경주권 이쪽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데요. 최근 광역전철 개통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옛 영광을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열려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고 오늘 장날에 왔거든. 이 장이 남창장이에요. 그냥 장도 아니고 옹기종기 시장이거든. 무려 300년 됐어요. 300년이나요?
1700년대부터 여기에 장이 있었다고 하거든. 여기가 엄청난 곡창지대고 바로 밑에 또 서생이라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해산물, 농산물, 축산물들이 한 곳에 모이는 엄청난 장소였죠. 여기하고 바로 위에 목도라는 곳이 있는데 목도, 장터, 여기 두 곳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또 먹을 것이 또 유명하잖아요. 먹을 것이 많죠. 지금 우리가 갔던 그 남창역 있는 자리 저곳이 우시장이었거든요. 이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옛날부터 국밥, 소고기국밥, 소머리국밥, 선지국밥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죠. 맞아요. 남창 하면 또 국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근에서 희귀한 여러 가지 특산품들이 다 모였던 곳입니다. 따뜻한 정과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 100여 년 전에는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장터에 가서 막 붕어빵도 사 먹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또 특별한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날이 되게 기다려졌죠. 장날이 되면은 뭐 못 보던 많은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기다려지거든요. 특히 남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부산 부전역에서 물건을 실어 와가지고 여기 남창 장터에서 팔았던 이 남창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철도가 지나다니는 옆에 있는 장터는 특히 과거에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울산의 3대 만세운동 중에 하나인 남창 만세운동의 현장입니다. 울산의 3대 만세운동 하면은 언양의 3.1 만세운동, 병영의 3.1 만세운동, 남창의 3.1 만세운동.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만세운동이 바로 울산에서 일어났어요. 남창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유는 이곳이 옛날부터 어떤 의식이 있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이죠. 서천마을에 있던 그 이재락이라는 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재락 선생이 고종이 사망하고 난 뒤에 인산을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3.1 만세운동을 목격합니다. 그때 이제 독립선언문, 태극기 이런 걸 가슴에 품고 고향에 돌아오거든요. 잇따라서 이제 병영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이재락 선생도 물론 뭐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용락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D-Day를 정한 것이 바로 4월 8일 장날이었습니다. 남창 옹기종기 시장은 당시 울산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는데요. 인근에 남창 3.1 의거 기념비를 세워 그날의 숭고함을 기리고 있습니다. 4월 8일 장날에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3일 8일이 장날이거든요. 네. 5일장이니까 4월 8일 날 이 장날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 장날에 거사를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처음 8일 날 아침에 그 만세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만세 운동을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다가 바로 이제 일경에게 막 둘러싸이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잘 못했죠. 그래가지고 1차는 그렇게 됐다가 두 번째 나섰을 때는 이용락이라는 분이 장터에 있는 포목상에 가가지고 커다란 강목에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거기서 바로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뛰어나갑니다. 노기룡이라는 사람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이 장날에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같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 가까운 곳에 그 일제 순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튀어나가지고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 다 잡아가요. 수모했던 대표적인 사람 5명은 옥살이도 하고 공경을 치렀고요. 그 뒤에도 이용락이라는 이분은 숨어 있다가 뛰쳐나왔다가 다음날 목도 장날에 또 만세 운동을 하려다가 일경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열기가 참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예사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애환과 역사의 굴곡이 곳곳에 묻어있는 남창 옹기종기 시장.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우리네 삶이 담겨 있습니다. 남창,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지금 울산 남창은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외고산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한 옹기축제. 이 옹기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얻고 있고요. 특히 남창장은 또 남창장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창역에는 KTX EM이 오고 벽 복선 전철화가 시도되면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런 오래된 역사와 문화, 우리가 이야기했던 3.1운동의 역사, 그리고 일제수탈의 역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관광문화 콘텐츠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담은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삶이 살아 숨쉬는 울산 대표 보물창고 남창입니다.